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LNF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어제 제가 LNF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근데 LNF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비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아예 못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월요일 날은 비번이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 월요일 날 뵙자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혹시 다들 잘 안 보셨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 어제 촬영을 못한 부분까지 수급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지금 중요한 이 유럽 노스볼트죠. 이 노스볼트와 20조 원 계약. 이 20조 원 수주 공시가 원래 저번 달,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23년도 연내 이제 발표가 될 거다. 이런 기사가 10월 달에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안 나왔었는지, 그리고 왜 조만간 이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의 이 기사들과 그리고 흐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제 나름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팩트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시청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드우드 부분이라던가 북미 진출 이쪽 관련해서도 살짝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제 제가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어제 수급적인 부분들, 어제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차트 관점에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중요한 이 노스볼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아직 저희 채널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 LNF에 관심이 있지만 이 LNF를 계속해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좀 낙폭이 있었고 오늘 재차 좀 반등이 있나 싶었지만 재차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5% 이상 좀 하락을 했었네요. 그래서 도지 캔들 만든 이후에 원래 도지 캔들이 좀 추세 전환을 의미하긴 하거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만 통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폭 조정이 나올 때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추세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을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 꼭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전일하고 이제 오늘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LNF는 외국인 자금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모든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럼 중요하느냐? 바로 이 기존부터 계속해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메인 수급이 중요한데, 이 메인 외국인 수급이 어딥니까? 바로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들의 이 물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이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릴 린치가 있겠죠. 자, 이렇게 4개의 외국계 증권사에서 물량이 이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매도 물량으로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물량들이 있고, 그리고 이 쇼커버링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수급보다는 이런 메이저급의 수급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살펴보면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래도 26만 7천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뭐 한 2만 주에서 3만 주 정도 단기간에 이 고점 부근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좀 진행한 것 같아요. 하지만 27만 주 아직 많은 물량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릴 린치 또한 매도 물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천 주 나왔어요. 메릴 린치는. 그래서 메릴 린치는 현재 대략 6만 6천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큰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현재 34,000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60일 기준이고 좀 짧게 보면은 이 수급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골드만삭스는 44,000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매도했던 부분들이 순매수세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물량이 누적 순매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매수세도 애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이 외국계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수량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 자,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메릴 린치 그리고 JP모건 이 회사가 아직까지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확대를 좀 할게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그리고 JP모건 이렇게 4개의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아직까지 올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매도 물량을 함께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줄었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매일 제가 올려드릴 때마다 신규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매도 볼 때 제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잔고 금액이 아니라 이 잔고 수량을 봐야 합니다. 이 잔고 금액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가총액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이제 줄어든다고 해서 이 공매도 잔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에 반영되는 잔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잔고 수량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매도 수량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수량을 보시면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2월 달, 지난 연도 이제 12월 달 초까지만 해도 200만 주가 넘었었는데 현재는 187만 주 정도가 이제 공매도 수량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금액적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4천억 정도. 하지만 이 시가총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NF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걸로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4천억 정도, 이게 지금 상환이 된다라 했을 때 수급이 4천억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 메인, 이 LNF와 그리고 유럽계 최대 2차전지 제조업체인 이 노스볼트와의 20조 원 수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작년에 23년도 10월 달에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LNF, 유럽 고객사와 25년부터 5년간 20조 원 수주를 논의한다 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이 유럽 고객사가 바로 노스볼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이 노스볼트와의 계약이 사실상 연내, 즉 23년도 내에 확정이 될 거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23년 내에 연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연내 아무 얘기도 없었죠. 지금 현재도 아무 얘기고 없는 상황인데, 과연 왜 이렇게 확정적인 얘기들을 해놓고 이런 지연이 되는 결과를 낳았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LNF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스볼트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북미 진출을 노려왔었거든요. 북미 진출을 노려왔었는데 중국도 이제 견제를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이 노스볼트까지 이 해외 첫, 이게 스웨덴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첫 이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북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유럽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 여러 가지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이 노스볼트를 이 북미 쪽에 진출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해왔었습니다. 노력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노스볼트가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기사이고요. 자, 기사 제목 보면은 미국 가려던 노스볼트 보조금 받아서 이 독일에 공장을 짓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밑에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유럽 최대 2차전지 제조사인 이 스웨덴 노스볼트의 첫 해외 배터리 공장이 독일에 설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 북미 진출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독일 정부가 이 노스볼트의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에 지원하려는 약 1조 3천억 원의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너네 미국 가지마, 우리가 1조 3천억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장 지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EU 회원국은 이 단일 시장 공정 경쟁 규정에 따라서 이 보조금 지급 전에 반드시 이 EU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EU가 지난해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서 도입한 이른바 이 매칭 보조금의 적용 첫 사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이 좀 쏠려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 노스볼트를 북미 진출을 막고 유럽 쪽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다 라고도 일각에서는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유럽이 산업 유출 방지와 그리고 투자 유치에 절박하다라는 의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LNF랑 무슨 상관이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스볼트와 이 LNF가 이 수주 공시를 진행을 하는데, 아직 이 노스볼트는 공장 부지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북미다 할지 아니면 유럽에다 할지 이런 거처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이 수주 공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노스볼트가 현재 거치를 독일에다가 정한 이 시점, 그리고 이제부터는 LNF와의 그 수주 공시가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서 독일에다가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공장 가동 시점을 보면은 2026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독일 하이데 쪽에다가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고 약 6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26년도면은 대략 1년, 2년 전에 이제 수주 공시를 미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노스볼트와의 수주 공시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지연됐냐라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노스볼트의 이 거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제가 이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코스피 이전이다. 코스피 이전이 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온갖 수주 공시와 그리고 많은 호재성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LNF도 결과적으로 지금 북미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공장들을 좀 지으려고 한다면은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LNF는 자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쪼달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금을 땡겨오려면은 얘네들도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 유증을 해야 돼요. 유상증자를 때려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곤두박질을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얘네가 치려면은 주가를 이 기업에서도 LNF에서도 주가 부양을 시켜놔야지 고가 부근에서 유상증자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 LNF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코스피 이전과 북미 진출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북미 진출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단독이에요. 하나는 단독 진출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레드우드와 조인트 벤처 합작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진출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레드우드와의 합작사 설립은 정부에 의해서 막혔죠. 이 기술 유출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22년도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미 쪽 진출과 그리고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은 왜 지금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다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구독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준비해서 오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제가 영상 올리면은 2,000분 넘게 이제 시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30% 정도 분들이 구독자 분들이시고 나머지 70% 분들이 구독자 아니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면은 한 100분 이상 정도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북미 진출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게 봤다,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과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노스볼트 관련해서 이 시나리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제가 물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앞으로의 시나리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이지만, 이게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시는데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